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과학 강혜리 선생님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과학에 흥미는 있어요. 그런데 과학 공부가 너무 어렵고 막연하게 두렵기만 합니다. 자, 이럴 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과학 과목의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 과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높이고 흥미를 더 북돋을 수 있을지, 자, 선생님이 그 학습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죠. 자, 이 4가지 영역은요,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 개념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학학습법을요, 3개의 커다란 줄기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개념 이해를 통한 원리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답 확인을 통해서 이 학습 피드백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자, 과학은 여러분들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죠. 이 방대한 양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를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가지 틀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학습법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개념 이해를 기본으로 한 원리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럼 이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로 용어를 정리해야 하죠. 과학은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실험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과학에서는. 자, 이 실험이 간단한 실험도 있고 좀 어려운 실험도 있겠지만 간단한 실험은 집에서 직접 해보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실험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 한 가지 선생님이 제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달걀이 있잖아요. 자, 이 달걀을 이 병 속에 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가죠? 자, 달걀을 병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물은요. 자, 찬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물론 삶은 달걀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작은 병이 필요합니다. 자, 달걀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병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은요. 우선 자, 뜨거운 물을 선생님이 병 쪽에 붓습니다. 자, 이렇게 병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보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뜨거워지고 나서 자, 그리고 이 물을 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시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기체만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 달걀을 여기에 올리고 그리고 이대로 선생님은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삶은 달걀을 병에 넣었어요. 완전 신기하죠? 자, 선생님이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면요. 자, 우리 우선은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병에다가 넣었었죠. 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는 따뜻한 기체가 이 병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달걀로 막고요. 찬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냉각이 되겠죠? 자,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요.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간, 병 속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달걀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냉각을 시키면서 이 병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냉각이 되고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달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걀을 우리는 다시 꺼내야 해요.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잠깐 한 2초 정도만 하고요. 자, 선생님이랑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물에 넣어서 얘를 집어넣었으니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계란이 쭉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무엇을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죠? 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요 병 속의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피가 커져서 이 달걀을 자꾸 밀어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요, 자, 달걀을 넣었다가 뺐다가 다 해봤어요. 자, 물에 달걀이 빠져서 먹을 수는 있을지 살짝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실험은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요. 꼭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실험이라고 해서 거창한 준비물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의 준비물은요, 삶은 달걀과 유리병과 물이었어요. 그쵸?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준비물이죠. 자, 이런 실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험을 직접 하다 보면 그 원리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결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리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고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실험을 하고 나서도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실험을 직접 하면 그 결과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쳐 가면서. 자, 여러분들 자동차 판매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자동차 판매원이요, 자동차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팔 수 없겠죠. 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 지식이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가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서 이 개념이 맞구나 틀리구나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내가 말을 하니까 그 목소리가 내 귀로 또 들어오죠. 자, 내가 써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또 그 글도 내가 볼 수가 있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반복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네 번째는 연관지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연관을 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자, 뭔가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관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요. 내 몸이 뒤로 갔어요. 관성입니다. 라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내 몸이 앞으로 갔어요. 이것도 관성입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자, 과학은요, 실생활과 연관지어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뛰어다닐 때, 잠잘 때, 먹을 때, 자, 그 연관되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자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림, 그래프, 그리고 사진 등으로 개념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과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의 문제는요, 그림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래프가 빠질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사진이나 실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림, 그래프, 사진, 그리고 실험까지도 잘 보면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생각하고 자꾸 이해를 하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은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개념 이해가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냥 넉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복습과 오답 분석을 통한 학습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복습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한 30분 안에는 꼭 복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을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요. 단순한 문제, 그냥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면 돼요. 자, 단순한 OX 문제에서부터 단답형 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꼭 복습,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오답 분석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나만의 방법으로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꼭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자, 과학은요,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과학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말했다시피 그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해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내용을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해요? 라고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노트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 잘하는 우리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자, 그럼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노트 정리는요. 먼저 제목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큰 제목부터 중간 제목, 작은 제목 이렇게 제목을 먼저 써놓으면 아, 오늘 공부를 이걸 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단계, 핵심 내용을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 다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하기 위한 공부가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필기를 하되 100%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볼 때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 복습할 때는 다른 색펜으로 빠진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집에서 복습할 땐 다른 색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설명 들은 내용과 내가 써놓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노트 정리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트 정리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노트가 아니라 내가 자꾸 써가게 되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고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의 반복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과학은 정말 쉽겠죠. 과학을 잘하기 위한 학습법. 첫 번째는 개념 이해를 통한 원리 학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복습과 오답 분석을 통한 학습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노트 정리가 필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과학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점을 안겨주는 과목이 될 거예요. 자, 과학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과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선생님도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자, 좋은 소식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